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음양오행의 이해 4주차 비대면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저번 시간에 10천간과 12지지에 관해서 음양과 오행에 관한 구분을 했습니다. 그죠?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죠. 초급에서는 뭐 이게 거의 핵심이라고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영어의 알파벳과 같고 또 한글의 자음 모음과 같은 거기 때문에요. 그죠? 그래서 그 부분을 또 다른 각도에서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천간의 오행과 육식갑자 이렇게 이제 하고 있는데, 자, 이 부분이 우리가 이제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이게 10개의 천간이죠. 이 10개의 천간에 음양과 오행의 구분이 있습니다. 그죠? 일단 음양으로 구분하면 어떻게 됩니까? 갑, 병, 무, 경, 임이 양입니다. 그래서 양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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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음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고 했죠. 그래서 갑, 병, 무, 경, 임이 양이 되면 을, 정, 기, 신, 개가 음이 됩니다. 그죠? 또 한편 이게 음양의 기준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하면 우리가 목화토금수를 가지고 음양을 구분을 할 때 상승 운동을 하는 목화와 하강 운동을 하는 금수를 음양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나눈다고 하면 여기 목화와 토의 양강까지를 양으로 놓고, 그죠? 기토부터 해서 금수의 수축운동, 하강운동을 하는 것을 음으로 놓고 볼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 양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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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음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크게 묶어서 양음을 또 2등분을 해서 나눌 수도 있습니다. 또 이제 여기서 우리가 오행을 또 같이 나눠야 되겠죠. 그래서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가 목화토금수의 오행이더라 하는 거는 또 저번 시간에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면 이런 식으로, 그죠? 목화토금수, 여기 목, 갑을에 해당되는 목, 그죠? 병화가 병정이 화고, 그죠? 무기가 토고, 경신이 금이고, 임계가 수다. 그래서 이 10개의 천간, 10개의 천간이 음양과 오행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었습니다. 자, 이거를 다시 이제 지지하고 짝을 해야 되겠죠. 그죠? 지지와 짝을 할 때 우리가 12지지가 있습니다. 그죠? 이 12지지를 음양으로 나누는 과정을 또 한번 해야 될 건데 여기 육식갑자가 먼저 설명되면서 그런 부분이 잠깐 생략돼 버린 것 같은데 일단 한번 봅시다. 자, 이렇게 12개의 지지가 짝을 이룹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가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로 이렇게 짝을 지으니까 갑자, 을축, 병인, 정묘, 무진기사, 경호, 신미, 임신, 계유 하고 이렇게 10개의 천간과 10개의 지지가 조합을 이루면서 짝을 한번 이루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10개가 있다고 해서 이걸 갑자가 맨 처음 시작한다고 해서 우리가 갑자순 이렇게 얘기합니다. 10개의 조합. 자, 그렇게 되고 남은 술해가 또 남죠. 그죠? 신유, 술해가 남으니까 이거는 그대로 또 갑, 을, 병정 이렇게 진행을 하면 돼요. 그렇게 진행을 시키니까 이렇게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하고 또 10개의 짝을 짓습니다. 그러면 술해 다음에는 뭐가 올까요? 또 다시 자축, 임묘하고 이렇게 진행이 되면 되겠죠. 그렇게 진행이 되니까 또 이렇게 짝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면 미 다음에 또 여기 신유가 오면 또 갑을 하고 짝을 이루겠죠. 이렇게 이룬 이 10개의 조합은 갑술을의 병자정축, 무인, 기묘, 경진신사, 이모, 개미 하면서 10개의 조합을 이루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요? 갑술순. 갑술수는 갑술을의 병자정축, 무인기묘, 경진신사, 이모개미의 10개의 육식갑자 조합을 갑술순이라고 한다. 그럼 이렇게 쭉 전부 이루면요, 그 다음에는 갑신순이 나올 거고, 그죠? 그 다음에는 또 갑오순이 나올 거고, 그 다음에는 갑진순이 나올 거고, 그 다음에는
갑인순이 나오고 60개가 끝이 납니다. 그리고 다시 갑자순으로 돌아오겠죠. 이렇게 60갑자의 조합을 이루는데, 자, 여기 있는 이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해는 음양이 또 있습니다. 그죠? 어떻게 이룬다고 했습니까? 자부터 시작해서 양음, 양음, 양음. 자, 이렇게 양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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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양음. 자, 이렇게 이루어진 거를 채로서의 음양, 이렇게 했습니다. 지지는. 자, 이 지지에는 우리가 뭐가 있다고 했죠? 지지에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지금 아직 안 배웠는데, 지지에는 지지 안에 지장간이라는 글자가 있습니다. 또 그 안에 월율분야라는 글자도 있어요. 이거를 월율분야니까 월에 들어가 있는 글자겠죠. 이거를 연월일시로 다 나누면 지중분야라는 글자를 또 배속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은 지지 안에 들어가 있는 천간 글자들이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또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할 때 여러분들이 각각 나누어지는 글자들의 또 조합들을 또 익히셔야 되는데, 그때 구분하기 쉽게 제가 네 가지를 나누었죠. 어떻게 나누었는가 하면 여러분들, 자, 이렇게, 그죠? 자, 지지 방도를 제가 그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기 해자축, 여기 인묘진, 여기 사오미, 여기 신유술.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 60갑자의 조합을 시작할 때는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이라고 했는데, 지지방도를 그려가지고 이 얘기를 할 때는 입춘을 기점으로 봄을 시작하는 인부터 시작해서 인묘진, 사오미, 신유술, 해자축. 그죠? 이 인묘진은 봄을 얘기하는 90일인데, 그죠? 목을 주관합니다. 그죠? 요 사오미는 여름을 얘기하는 90일인데, 여기는 화를 주관하고요. 요 신유술은 가을을 주관하는 90일인데, 얘는 금을 주관하고, 그죠? 자, 이 해자축은 겨울을 주관하는 90일입니다. 그래서 얘는 술을 얘기를 한다고 했죠. 그래서 목화금수의 12지지를 이루는데,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계절을 여는 글자, 그죠? 계절의 한가운데 글자, 계절을 닫으면서 그 다음 계절을 열기 위해서 준비하는 글자, 뭐 이런 형태들의 글자가 있다고 했는데, 계절을 여는 첫 글자들이 뭡니까? 인사신해라고 했습니다. 그죠? 이 인사신해는 우리가 24절기를 가지고 이 얘기를 할 때 입자를 쓴다고 했죠. 그래서 입춘, 입하, 입추, 입동 이렇게 시작하면서 각 계절을 열고, 그죠? 각 계절을 열면서 걔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바는 그 다음 계절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인은 봄을 열죠. 인묘진으로 봄을 시작하는 첫 글자인데, 얘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배우는 명리학에서 가장 중요한 삼합이라는 이론이 있습니다. 이 삼합 이론을 가지고 얘기를 할 때 삼합의 첫 글자도 됩니다. 그래서 봄을 생하는 글자이자 삼합을 생하는 글자의 사생지라고 합니다. 인사신에는 그래서 우리가 4개의 생지라 표현합니다. 사생지. 그래서 그 다음 계절을 연다고 했죠. 자, 인, 오, 술 해서 삼합의 화국. 자, 이 자리는 여름의 화자리입니다. 그죠? 그 다음 계절 화를 여는 시작 글자가 인이라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산은 어떻게 될까요? 산은 여름을 여는 첫 글자죠. 사오미. 그래서 입하라고 하잖아요. 그죠? 입하인데 이 글자는 그 다음 계절의 글자를 여는 사유축 삼합을 또 하는 첫 글자가 되기도 합니다. 또 여러분들 요 신은요, 가을을 여는 첫 글자인데, 그죠? 얘는 그 다음 계절인 겨울을 여는 또 첫 글자가 되기도 해요. 자, 이런 식으로 이 해는요, 그러면 겨울을 여는 첫 글자인데 그 다음 계절, 그죠? 봄인 목을 여는 첫 글자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각각 삼합이 들어갑니다. 자, 이런 글자들은 이거는 조금 이따가 배울게요. 자, 이런 글자들로 이제 구분을 할 때 이 글자들은 각각 뭐라고 했습니까? 처음 시작하는 글자이기 때문에 안에 있는 글자들이 전부 양으로만 이루어져 있다.
양으로만. 첨간 글자 중에 전부 양에 해당되는 글자들만 이루어져 있다. 첨간 글자 양은 뭐가 있었습니까? 갑, 병, 무, 경, 임 이렇게 글자들만 들어가 있다 그랬죠. 자, 그 다음에 여기 계절의 한가운데 글자, 그죠? 이 한가운데 글자가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사왕지라고 합니다. 사왕지. 자, 이 사왕지는 계절의 한가운데에 있는 글자입니다. 여기에 아주 중요한 절기들이 들어가 있다고 했죠. 어떤 절기라고 했습니까? 하지와 동지, 그 다음에 춘분과 추분, 이 글자들이 들어가 있는 글자, 이 글자들이 들어가 있고, 이 글자들의 작용이 여러분들 이 계절의 변화에서 아주 중요한 글자고, 이 글자가 곧 우리가 한난조섭을 결정할 때 쓰이는 기준점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입하라는 자리에서는 여름을 열지만 우리가 하지라는 글자가 있는 이 자리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낮의 길이가 가장 길어지면서 여기서부터 일음이 시작해서 이때부터 밤이 길어지기 시작한다고 했죠. 낮이 짧아진다는 말입니다. 그죠? 자, 이 동지에는 그죠? 밤이 가장 긴데 가장 길기 때문에 물극적변, 물극적반, 그죠? 물이 극에 이르려면 곧 변한다. 달도 차면 진다, 기운다 하는 듯이 하듯이 밤이 가장 길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때부터는 밤이 짧아지면서 낮이 길어지는 이런 시기가 되고요. 자, 여기 묘월은요, 봄의 한가운데인데 이때는 춘분이 있습니다.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지는 자리고요. 이 유에는 추분이 있습니다. 이때도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지죠. 그런데 춘분부터는 그죠?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졌다가 그때부터 추분이 되기 전까지는 계속 낮의 길이가 밤의 길이보다 더 깁니다. 자, 추분부터 요 추분까지 이렇게 지나가는 이 자리에서는 밤의 길이가 낮의 길이보다 더 길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난조섭을 나누는 기준점이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자, 이래 놓고 우리가 다시 음양오행의 식간 12지에 관련된 배합들을 다시 볼게요. 진술충미를 안하고 빠뜨리고 넘어갔네요. 자, 여기 우리 진술충미에 해당되는 계절은요, 임묘진 하면서 봄을 닫는 자리고, 그 다음에 여름을 열죠. 이 미는 사오미 할 때 여름을 닫고 가을을 엽니다. 그죠? 신유술은 가을을 닫으면서 겨울을 엽니다. 해자축은 겨울을 닫고 이제 다시 봄을 여는 그런 자리가 될 겁니다. 자, 이 글자도 여기 미하고 축은 본래 이제 이 봉기 자체가 기토로서 음이고, 그죠? 요 진술 충미할 때 이 진술은 본래 얘들이 가지고 있는 이 부집 무입니다. 그죠? 무고. 그리고 이 안에 이 글자들은 우리가 사묘지, 사고지라고 합니다. 창고 고자를 쓰기도 하고요. 이렇게 창고 고자를 쓰기도 하고 무덤할 때 묘자를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묘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인사신해의 사생지와 자오묘유의 사왕지와 진술충미의 사묘지를 합치면 우리가 생왕묘로 해가지고 이 글자가 삼합을 이루는 대표 글자들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삼합은 굉장히 중요하니까 여러분들이 빨리 하루라도 빨리 이제 익히셔야 되는 글자의 조합들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다시 이제 넘어갑시다. 그래서 우리가 이 12지지에 관련되어서는 4개씩 묶어서 3개의 조합을 가지고 하는데, 그 3개의 조합이 방금 설명드린 생왕묘입니다. 사생지는 시작하는 인사 신해였고요. 사왕지는 계절의 한가운데 묘, 오, 유, 자였고요. 사묘지는 계절의 끝 진, 미, 술, 축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서 다음을 볼게요. 자, 이렇게
각 계절의 이렇게 각 계절의 조합들, 토를 뺀 조합들이 두 개씩 두 개씩 그 계절을 대표하는 글자들이 되는데 그 글자들이 곧 목화 금수가 되죠. 그죠? 목화 금수가 됩니다. 자, 그렇게 보면 여기에 이렇게 인묘가 목이고, 그죠? 토가 있고, 그 다음에 사오가 화고, 토가 있으면서, 신유가 금이고, 토가 있으면서 해자가 수입니다.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배정이 되는, 이 사계죠, 사계. 사계절, 또는 이걸 사시라고 합니다. 시절이죠. 봄, 여름, 가을, 추나, 추동. 그래서 지지방도가 됩니다. 그리고 이 토는 각 계절의 끝에 이렇게 붙어서 제가 기억을 잘하라고 했죠. 좌측 상단 진, 우측 상단 미, 우측 하단 술, 좌측 하단 축. 그래서 이 글자들은 우리가 계절과 계절을 이어주는 환절기 역할을 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환절기 역할을 하는 진술축미는 전부 토고, 그죠? 각 계절들의 목화금수가 있는데, 자, 여기서 제가 얘기했죠. 용으로 쓰이는 오행들을 가지고 얘기를 할 때, 제가 계절을 여는 첫 글자는 양으로 시작한다. 그래서, 인이 양이고, 사가 양이고, 신이 양이고, 해가 양으로 쓰이기 때문에, 이 인 중에는, 갑이 대표적으로 들어가 있고, 그죠? 이 사 중에는 병화가 대표적으로 들어가 있고요. 요 신 중에는 뭐요? 경금이 대표적으로 들어가 있고요. 요 해 중에는 임수가 대표적으로 들어가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묘에는 을이 대표적으로 들어가 있고요. 오에는 정화가 대표적으로 들어가 있고요. 요 신에는 제가 경입니다. 그죠? 요 유에는 신이 대표적으로 들어가 있고요. 이 자에는 개가 대표적으로 들어가 있다. 이걸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됩니다. 예. 그렇게 조합들이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아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 글자들이 다시 이렇게 인묘진, 사오미, 신유술, 해자축, 이게 각 계절이죠. 이렇게 모이면 방합을 짠다고 했습니다. 그죠? 목국, 화국, 그죠? 금국, 여기 수국, 이런 식으로 목화금수의 국을 짜게 되는 구조가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 지장간과 원률분야라는 것을 이제 배워야 되는데, 이 지장간과 원률분야라는 걸 배워야 되는데, 자, 이게 이제 여러분들 처음에는 좀 어렵고 헷갈릴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조금 전에 설명한 것대로 각 계절별로 구분을 합니다. 어떻게요? 봄, 인묘진, 여름, 사오미, 가을, 신유술, 겨울, 해자축. 이거 우리 일상생활에 쓰는 거잖아요. 그죠? 지금은 무슨 달입니까? 6월이죠. 추석이 들어가 있는 6월입니다. 지금 6월이고, 그러면 신유술, 가을의 한가운데 들어와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거를 쭉 좀 여러분들이 익혀야 되는데, 자, 아까 말한 방금 아까 얘기한 거. 자, 뭐라고 했습니까? 계절을 시작하는 글자는 전부 양이고, 계절의 한가운데 글자는 전부 음이다. 그죠? 그리고 진술충미의 글자에는 전부 음이 들어가 있는데, 그 집에 해당되는 진과 술, 그에는 각각 오행의 본성을 따르면서 축과 미는 기토, 진과 술은 무토, 이렇게 구분을 하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이런 지장간 또는 원률분야의 글자들은 전부 음이 들어가 있다. 그러면 지장간 또는 원률분야의 글자에 전부 양이 들어가 있는 것은 뭐뿐이라고 했습니까? 시작하는 글자 인, 사, 신, 해. 이 글자 안에는 전부 양간만 들어가 있어요. 그 외에는 전부 음간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기는 조금 문제가 있네요. 원률분야하고 지장간이 구분이 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자, 일단 이제 이렇게 일단 이해를 해요. 자, 일단 이거는 이렇게 이해를 해놓고, 자, 그 다음 단계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여러분들. 여기 추나추동이 있죠. 사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죠? 사실을 표현하고 있는데,
이 글자가 우리가 오행을 가지고 얘기를 할 때 생장, 수장 이런 의미들을 가질 수 있죠. 자, 그래서 어떤 의미가 될까요? 봄은 생, 여름은 장, 가을은 수, 겨울은 장입니다. 그죠? 토는 화가 빠졌습니다. 그죠? 우리 화는 어떻게 표현됩니까? 생장, 화수장 할 때 이제 여기 있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될 거고 각 계절이 끝에 있다 해도 이해를 되는데 일단은 사실을 가지고 얘기를 해봅시다. 생장, 수장 이러면 이게 하나의 기적인 에너지가 한 번 순환하는 사이클이라고 보면 돼요. 태어나서 이 기가 어떤 상태에 이르러서 생명체를 탄생을 시키죠. 그 생명체가 자라나고 그게 거두어들이고 다시 쇠멸하는 과정을 한 순환의 한 사이클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거를 우리가 지구상에서 나타날 때 자연에서 볼 때는 사시의 순환 과정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자, 이게 이제 다른 말로 표현하면 생장쇠멸이라고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아까 추나 추동, 봄, 여름, 가을, 겨울이었는데 이거를 명리적으로 가지고 이제 12지지에다가 배속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임묘진, 그죠? 봄, 그죠? 임묘진 봄, 사오미 여름, 신유술 가을, 해자축 겨울 이렇게 하면서 각각 한 달이 30일이니까 9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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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일 정도의 그 기간을 가지고 돈다는 거죠. 그렇게 순환이 된다는 말인데, 자 이제 이 임묘진, 사오미, 신유술, 해자축이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이는 입하입니다. 그죠? 계절을 시작하는 입춘입니다. 죄송. 이 사는 여름을 시작하니까 입하가 되고요. 이 시는 가을을 시작하니까 입추가 됩니다. 그죠? 그리고 이 해는 겨울을 시작하니까 뭐가요? 입동이 됩니다. 그죠? 그리고 자오묘에는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이분이지가 있다고 했죠. 여기에 춘분이 있고요. 여기에 추분이 있고요. 이지는요, 여기 하지가 있고 여기 동지가 있다.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한난조섭을 결정할 때 익히고 있어야 될 중요한 글자다. 그리고 이 인사신에는 양간이 들어가 있다. 그러면 인목은 봄의 첫 글자, 봄의 글자니까 목이죠. 그래서 양간이 갑에 해당되고, 그죠? 여기는 병에 해당되고, 여기는 경에 해당되겠죠. 여기는 임에 해당된다. 이런 것들을 기억을 딱 하시면서 이제 그 다음을 볼게요. 자, 여기서 24절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보면 여기 인이죠. 그죠? 인의 자리입니다. 이 자리가. 자, 어떻게 해요? 여기 인. 여기는 묘, 진. 그죠? 여기 사, 오, 미. 여기 신, 유, 술. 여기 해, 자, 추. 그래서 인에는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입춘, 우수. 그죠? 묘에는요, 경칩, 춘분. 자, 이게 우리가 24절기니까, 이게 절이고 이게 기거든요. 이게 절기, 이렇게 해갖고 하나의 단위가 되니까, 전체가 24개가 있으니까 24절기죠. 12개가 2개니까 여기 하나 30일씩이잖아요. 그러면 한 절기는 15일씩 들어갑니다. 그죠? 15일씩 들어갑니다. 되죠? 15일, 15일. 이 정도 계산을 하면 어떻게 해요? 자, 이렇게 우리가 반으로 나누면 45일씩 나눌 수가 있어요. 그죠? 45일씩, 45일씩. 그죠? 그래서 충분히 지나고 나면 45일의 기운이 나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여기도 어떻게 됩니까? 자, 입춘, 우수, 경칩, 춘분, 청명, 고구 이렇게 지나가고 여기 입하가 들어옵니다. 그죠? 입하, 소만, 망종, 하지. 죄송. 경칩, 춘분 이렇게 끊어야 되는데, 그죠? 경칩이 지나고 춘분부터 이렇게 청명, 고구 이렇게 지나가죠. 예. 그래서 입하, 소만, 망종, 하지. 하지부터 시작해서 이제 소서돼서 이렇게 45일이 묶입니다. 그죠? 자, 신이 들어가면 입추 처서고, 그죠? 백로 추분이 들죠. 요렇게 45일이 끊기고, 요렇게 또 추분부터 한로 상강이 45일이 이렇게 끊기면 각 계절을 또 두 등분씩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해월이 되면 입동이 되고 소설이 되고,
대설이 지나면 요까지가 45일이 되고, 그죠? 자, 동지부터 소환대안이 또 45일이 이렇게 묶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 갈라지는 요 자리가 전부 뭐가 됩니까? 자, 오, 묘, 유라는 자리가 나옵니다. 그죠? 그죠? 자오묘유라는 공간이 나오겠죠. 여기서. 그래서 이렇게 자오묘유가 각 계절의 한가운데에서 나누는 자리가 됩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 뭐가 있었느냐고 보면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자, 이 자의 자리에는 대설동지가 있었고요. 묘의 자리에서는 경칩춘분이 있었고, 그죠? 자, 오의 자리에서는 망종화지가 있었고, 그죠? 자, 이 유의 자리에서는 백로추분이 있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자오묘유의 공간이 생기게 됩니다. 자, 그래 놓고 그 자리를 가지고 보면 여기에 중요했던 자리가 뭐였습니까? 이분 이지였잖아요. 그래서 이분, 춘분과 추분이 있고 이지는 동지와 하지 이렇게 나뉘어집니다. 자, 이 나뉘어진 자리가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이제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이 잘 새겨 들으셔야 됩니다. 자, 보면 동지는 자월인데 이 자월부터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일양이 시생한다 그랬죠. 일양이 시생한다. 그러면 이 일양이 시생하는 이 자리에서부터 그 동지가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입동, 소설, 대설, 동지. 이제 동지부터 일양이 시생했어요. 그러면 요렇게 나누는데 동지부터 기운이 바뀌는 기운이 확실하게 나왔다 이 말이죠. 여기 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입하부터 일음이 시생하면서 기운이 일음이 시생하면서 바뀌는 기운이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자리에는 겨울이니까 어떤 기운이 힘을 갖고 있습니까? 수가 가지고 있다고 했죠. 수가 힘을 가지고 있는데 입동, 소설, 대설까지는 앞에 이 해자축이니까 그죠? 이 해의 기운인 임수가 힘을 가지고 동지부터 시작해서 그죠? 소한 대안까지 이어지는 자리는 개수가 힘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는 마찬가지로 병화, 정화의 기운으로 나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일양이 시생하고 일음이 시생하는 이 사이클, 회전 사이클이 어떻게 해요? 수와 화가 서로 역할을 분담하면서 움직이고 있는 자리다.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 여러분들 뭐 수화 기제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그런 식으로 수와 화가 서로 이 역할을 하면서 그러니까 우주 만물의 생생불식하는 이 계절의 변화, 그죠? 계절의 변화가 살아있다는 의미죠. 그 계절의 변화를 일으키면서 가는 원동력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렇게 해놓고 다시 보면 여기에 춘분과 추분점이 또 나뉩니다. 그죠? 자, 이 춘분과 추분점을 가지고 보면, 자, 춘분은 낮과 추분은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지는 시점인데 춘분부터는 낮이 길어집니다. 그죠? 쭉 어디까지? 이까지 낮이 길다가 여기서 낮과 밤이 같아지죠. 그러면 여기서부터는요 다시 밤이 더 길어집니다. 이까지. 그러면서 또 낮과 밤이 같아져요. 그죠? 그래서 밤보다 낮이 길어진다. 음보다 양이 더 커지는 자리, 양보다 음이 더 커지는 자리. 그래서 이 자리와 이 자리를 가지고 또 나눌 수 있는 역할이 나오죠. 양과 음의 세계 뭐 이런 식으로 나눕니다. 자, 이렇게 나누다 보면 우리가 이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한난조섭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자, 이 말은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자, 한난은 어떻게 구분됐습니까? 여기에 난이 있고요. 여기에 한이 있습니다. 이렇게 구분했죠. 그래서 아까 제가 양이 더 큰 자리, 음이 더 큰 자리, 양이 더 크니까 난이고 음이 더 크니까 추워진 겁니다. 그죠? 자, 이렇게 나눠 놓은 거는요. 이렇게 나눠 놓은 거는 우리가 습과 조의 역할로 나눠 놨습니다. 그죠? 조와 습을 나눠 놨는데 이 자리는 자, 굳이 이렇게 나누는 거를 병화라고 하고 이렇게 나누는 거를 임수라고 하면
이렇게 나눈 거는 우리가요 개수고, 이렇게 나눈 거는 정화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이해가 됩니까? 습은 개수가 담당하고요, 조는 정화가 담당합니다. 나는 병화고요, 하는 임수가 되고, 이런 식으로 나누면 이제 구획을 나눌 수가 있는데, 이 자리는 한습하고, 이 자리는 난습하고, 이 자리는 난조하고 한조하다, 이렇게 나누는데, 이렇게 나누는 것도 이제 기본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느냐,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 해자축이라는 자리가 겨울이잖아요. 이 해자축이라는 자리는 겨울인데, 이 겨울에는 수가 가장 왕할 때입니다. 그죠? 수가 가장 왕할 때이기 때문에 이거를 나누는 기준점이 동지점이 된다는 거죠. 동지부터 해서 우리가 입동, 소설, 대설까지는 3개의 절기가 왔으니까 45일. 자, 동지, 소한, 대한까지 또 3개의 절기가 가니까 45일. 그러면 45일, 45일은 90일이 되죠. 그럼 이 90일이 해자축 겨울을 관장하는 계절이고, 이 90일 동안은 수가 힘을 받는데, 그거를 다시 나누는 거예요. 수가 어떻게 힘을 받느냐 하면, 동지를 기점으로 해서 그 전에는 임수가 힘을 가지고 있고, 그 이후에는 개수가 힘을 가진다.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당령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당령하고 있다. 그러면 겨울에는 수가 당령한 계절인데, 동지 이전까지는 임수가 당령하고 있고, 동지 이후부터는 개수가 당령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걸 그대로 넘겨서 봄으로 넘어가면 인묘진이 오죠. 그죠? 자, 인묘진에는 어떻게 해요? 인묘진에는 입춘, 우수, 경칩, 춘분, 청명, 고구,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앞에 45일은 간목이 당령하고, 뒤에 춘분부터 나오는 경칩, 입춘, 우수, 경칩, 춘분, 청명, 고구, 이렇게 할 때 춘분, 청명, 고구, 이 자리에 45일 동안은 누가요? 을목이 당령하고 있다. 그래서 45일, 45일 합쳐서 90일 동안 봄에는 목이 힘을 가지고 당령하고 있는 계절이다. 요걸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여름에 가면요, 사오민대, 그죠? 입하, 소만, 망종, 하지, 소서대서. 자, 그럼 입하, 소만, 망종까지는 병화가 당령하고 있고, 45일 동안, 하지부터 소서대서 45일 동안은 정화가 당령하고 있다. 그죠?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다시 가을로 들어와 가지고, 가을에는 신유수월이잖아요. 신유수월에는 어떻게 해요? 입추처서, 그죠? 백로, 추분, 그 다음에 한로, 상강, 이런 식으로 절기가 진행되니까 우리가 입추처서 백로까지 45일 동안은 경금이 당령하고, 그죠? 그 다음에 추분부터 한로, 상강 45일 동안은 신금이 당령하고 있다. 그래서 신유, 수월 90일 동안은 금이 당령하는 계절이다. 우리가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자리가, 우리가 여기서 일어나는 우리 자오묘유의 자리에서는 어떻게 해요? 그 계절의 한가운데에서 양의 기운이 음의 기운한테 기운을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하는 과정이 생기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 자월에서는, 그죠? 임수가 개수한테 힘을 주고, 자, 이 묘월에서는 간목이 을목한테 힘을 넘기고, 자, 여기는 5월에서는 병화가 정화한테 힘을 넘기고, 그죠? 여기 6월에서는 경금이 신금한테 힘을 넘겨주는 그런 계절적인 에너지의 변화가 생기는 자리가 우리가 자오묘유의 자리이고, 그 자리가 우리가 동지, 하지, 춘분, 추분이라는 24절기의 자리가 위치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겠다. 이해가 되시죠? 예, 그런 형태가 이렇게 이루어진 겁니다. 그죠? 자, 이제 이거를 다시 좀 더 자세하게 펼쳤습니다. 자, 이렇게 펼쳐놓은 거는 지금 여기 적혀 있는 이 글자들 있죠? 이 글자들은 전부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해를 할 때 계절로 얘기해서 월로 얘기를 하면 이거를 월률 분야라고 부릅니다. 월률 분야. 자, 월률 분야라고 그러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것만 그 월률 분야에서 하나씩 계절만 해서 봅시다. 여기 해자축 겨울이라고 생각하면 그죠? 해자축 겨울이라고 생각하면 월률 분야가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아직까지 여러분들은 안 배웠지만 들어가 있는데 어떻게 여기 보세요. 임수가 이렇게 45일 동안 힘을 가지고 개수가 이렇게 45일 동안 힘을 가진다. 이 말이죠. 그리고 임수는 어디에서 생겼느냐? 자, 여기 이제 신에서 생겼다. 이렇게 얘기했죠. 아까 제가 이 신유술이라는 글자는요. 가을인데 그죠? 이 신금은 가을을 열면서 그 다음 계절을 연다고 했죠. 그래서 이 그 다음 계절의 겨울을 여는 글자를 여기에 양간으로서 안에 넣어놓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게 이제 우리가 신, 자, 진이라는 삼합을 이루는 수의 삼합을 얘기하는 겁니다. 결국은. 그래서 여기서 삼합을 여는 글자의 양간을 넣어놓고요. 진에서 생, 왕, 묘 하면서 이제 수가 완전히 닫히고 이제 여름의 화로 넘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름의 화가 작용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수의 작용, 반대되는 작용이잖아요. 수화는. 그래서 수의 작용을 완전히 닫아야 되는데 그 닫는 과정에서 이렇게 수의 묘지인 진토가 나오고 그 안에 이 개수라는 아까 여기 신에는 양이 들어가 있었죠. 여기는 개수라는 음을 넣어놓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삼합이라는 글자를 잘 익혀야 되고 이 글자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삼합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신자진이라는 삼합 수삼합을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보면 자, 아까 여기서 우리가 이 자리는 그죠? 이 자리는 봄에 해당되는 자리인데 그죠? 봄에 해당되는 자리인데 이 봄은 우리가 인묘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인묘진이라고 그랬는데 자, 이 인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입춘이 있고 우수가 있고 그죠? 그 다음에 경칩 춘분이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청명 고구가 있다 했죠. 그죠? 자, 그래서 입춘, 우수, 경치까지 요 45일 동안은 간목이 힘을 가지고 있고, 그죠? 자, 춘분, 청명, 고구는요, 이렇게 을목이 힘을 가지면서 90일 동안 목이 힘을 쓰는, 목이 주관하는 계절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묘에 해당되는 자리에서 간목과 을목이, 우리가 주관하는 힘을 넘겨주는 그죠. 간목이 을목한테 힘을 넘겨주는 역할을 넘겨주는 그런 장소가 묘에 해당되는 자리다. 우리가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가지고 다시 보면 자, 여기서 우리가 인묘진이 봄인데 그죠? 봄이고 이 봄은 곧 누가 역할을 가장 크게 한다고요? 목이 가장 역할을 크게 하는 자리인데 이 인묘진의 봄에서는요 어떻게 해요? 45일 동안 이렇게 간목이 역할을 하다가 다시 45일은 을목한테 역할을 주는 자리를 이렇게 나타내고 있죠. 나타내고 있고 자 우리가 요 인은 그죠? 요 인은 봄을 여는 글자고, 그죠? 이 봄을 여는 글자고, 결국 이 글자는 그 다음 계절을 여니까 인호술로 가는데, 자, 여기에 있죠, 그죠? 해가 겨울을 열면서, 그죠? 겨울을 열면서 그 다음 계절의 시작을 알리는 글자를 여기 넣고 있죠. 그래서 해 중에 갑이 하나가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해, 묘, 미 하면서 삼합을 이루고, 그죠? 이 목 운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묘미를 잘 이루어야 되고 이제 다음에 검운동으로 넘어가죠. 신유술로
검운동으로 넘어가려고 하면 이 둘의 운동은 완전히 반대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검운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이 미토의 공간에서 목의 운동성을 제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묘지가 되죠. 그래서 생왕묘의 해묘미 삼합이 이루어지는 자리가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해묘미는 삼합으로 목국이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계시면 돼요. 자, 여기서도 우리가 이렇게 간목이 있고요. 그 시작은 그 앞에 겨울을 여는 글자가 그 다음 계절의 삼합의 시작점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나오고 이 자리가 가장 왕하게 목기를 가지고 있으면서 여기 신유술, 그죠? 신유술 가을이 시작하기 전에 여름의 끝자리에서 목운동을 마감을 하는 글자로서 을을 이렇게 넣어놓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아까 수운동은 어떻게 된다고요? 신자진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자, 여기서 목운동은요. 목운동은 해묘미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죠? 해묘미. 자, 여러분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어떤 의미에서는 많이 좀 이렇게 익히셔야 되고 이해를 해야 되는데 참 이해하기가 어떤 의미에서는 이게 원리를 잘 이해하면 쉬운데 차근차근 가기가 좀 힘들어요. 자, 이렇게 그 다음 단계는 이 화의 운동을 한번 봅시다. 화의 운동을 보면 자, 여기는 우리가 사오미가 됩니다. 그죠? 사오미. 사오미가 되면서 입하, 소만, 망종, 하지, 소서, 대서 이런 식으로 가는데 자, 하지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이 정화가 힘을 쓰고 그죠? 입하, 소만, 망종까지는 병화가 이렇게 힘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오하의 공간에서는 병화와 정화가 역할을 이양하는 그런 과정이 나타난다. 그래서 이렇게 병화에서 그죠? 정화로 역할이 이양되는 그런 과정을 가지고 여기에 병화가 45일, 정화가 45일 이렇게 당령을 하고 있는 계절이 사오미 여름의 계절이 된다. 자, 그런데 이 사오미의 여름은 그 앞의 계절에서 이미 시작을 했죠. 인에서 시작을 했어. 요 오에서 왕하고 그죠? 그 다음 계절인 술에서 묘에 들어갑니다. 생왕묘의 삼합을 이루는데 그래서 우리가 인, 오, 술을 삼합이라고 합니다. 그죠? 인오술 삼합의 화국을 짜는데 자, 한번 봅시다. 자, 요 인은요 봄을 여는 시작점이고 그죠? 그 다음 계절을 여는 삼합의 첫 글자입니다. 그래서 이 인은 봄을 열지만 사오미 여름 화를 여는 첫 글자인 병화를 이렇게 안에다가 넣고 있죠. 그리고 이 사오미월에는 본격적으로 병화와 정화의 기운을 가득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기가 주관하는 계절이 여름이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앞에 수를 여는 자리는 어떻게 해요? 신자진이었습니다. 따지면 우리가 이 가운데 자리 있잖아요. 자오묘유라는 글자가 있는 그 여러분들 제가 방도를 잘 기억을 해라고 있죠. 해자축, 인묘진, 사오미, 신자진. 그죠? 그러면 가운데 있는 글자의 앞에 계절의 첫 글자와 그 다음 계절의 마지막 글자예요. 자, 이 자의 겨울의 앞의 계절은 가을이죠. 가을의 첫 글자. 그 다음에 이 겨울의 다음은 봄이죠. 봄의 마지막 글자. 이렇게 신자진 하면서 삼합 수국을 짜고 그죠? 수국을 짜고 이 수국, 이 신자진의 반대편에 있는 글자는 삼합에 하나도 안 들어옵니다. 그죠? 예, 안 들어오는 결과가 되고. 자, 그 다음에 우리 봄을 봅시다. 봄은 묘가 가운데 글자입니다. 그죠? 이 가운데 글자의 봄의 앞에 계절은 겨울이죠. 겨울의 첫 글자 해와 이 봄의 다음 계절은 여름이죠. 여름의 마지막 글자 사오미 이 미죠. 그래서 해묘미가 뭘 짭니까? 목국을 짜죠. 목국을 짜고 이 목국의 반대편에 있는 가을에 해당되는 글자는 하나도 삼합에 목의 삼합에는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그죠? 이런 규칙 내지는 어떤 패턴이 나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봅시다. 여기 사오미는
여름인데 그죠? 이 삼합은 어떻게 해요? 이 오화를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그죠? 이게 화국의 왕지죠. 왕지인데 그러면 이 여름의 앞의 계절은 봄이죠. 봄의 첫 글자인 인과 여름의 다음은 가을이죠. 신유술, 가을의 마지막 글자인 술. 그래서 인오술이 합쳐지면서 이렇게 화국을 짜고, 자, 이 여름 화국의 이 오화의 중심에 있는 반대 글자, 겨울인 해자축의 글자는 화의 삼합에 전혀 들어가지가 않는 그런 패턴이 나오죠. 자,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여기 이 가을을 한번 봅시다. 가을은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여기 입추가 들어오고 그죠? 신유술입니다. 그죠? 신유술인데 입추가 들어오고 처서가 됩니다. 그죠? 입추 처서가 되고 여기에 백로 흰 이슬이 내린다는 백로와 이제 추분이 옵니다. 추분 낮과 밤이 같아지는 이 자리가 어디예요? 유에서 나오죠. 추분이 나오고 그 다음에 한로가 되고 찬이슬이 내리고 상강이 됩니다. 이렇게 가을의 절기가 진행되는데 입추처서 백로까지 이렇게 45일 동안은 경금이 당령을 하고 그죠? 자, 추분부터 시작해서 그죠? 한로 상강 45일 동안은 이렇게 신금이 힘을 받는데 그 분기점이 여기 유에서 그죠? 경금이 신금한테 이렇게 이양을 하는 자리가 추분의 역할에서 이렇게 이루어진다. 한로상강까지 이렇게 45일 합쳐서 90일 동안은 누가 힘을 가진다고요? 금이 힘을 가지고 주관하는 그런 계절이 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도 이 유가 중심 글자가 되겠죠. 예,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이제 이 유가 중심 글자가 되고 이렇게 45일 동안 경금과 신금이 힘을 가지는데 이 유는 이제 금의 삼합의 중심자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삼합은 우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생, 왕, 묘라는 글자의 조합으로 이루어지는데 이 생에 해당되는 글자는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인사신해라는 글자가 다 이루어지고 그죠? 여기는요 유, 자, 묘, 좌우묘이고 그죠? 여기는 축, 진술축미죠. 예,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에 유를 중심으로 하면 이 유는 가을이 한가운데잖아요. 자, 이 시작은 삼합은 금의 삼합 시작은 언제부터 시작합니까? 요 유의 앞의 계절. 여름의 첫 글자가 삼합운동의 첫 글자가 되고요. 그 다음 계절의 마지막 글자가 삼합운동을 마감하는 묘에 해당되는 글자가 됩니다. 그래서 축이 되죠. 그래서 사유축이라는 이 글자는 삼합의 금국을 이루는 글자가 되고요. 자, 이 금국 가을의 반대되는 봄의 인묘진에 해당되는 글자는 금국의 삼합에 한 글자도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각각의 계절에서 한 글자씩 따오죠. 그죠? 앞의 계절의 첫 글자, 그리고 그 계절의 가운데 글자, 그리고 다음 계절의 마지막 글자를 가지고 전부 삼합을 이룹니다. 자, 이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자, 수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수는 가운데, 여기 자가 가운데입니다. 그죠? 그래서 앞의 계절의 첫 글자 신, 다음 계절의 끝 글자, 그래서 신자진 해서 삼합의 수국을 이룹니다. 그죠? 수국을 이루고, 자, 그 다음에 이 목은 어디? 묘가 중심이 되겠죠. 그죠? 묘는 앞의 계절의 첫 글자 해, 다음 계절의 마지막 글자 미, 그래서 해, 묘, 미 해서 삼합의 목국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화는요, 요 오가 중심 글자가 되겠죠. 자, 여름의 한가운데 글자입니다. 그죠? 그래서 화국을 이루겠죠. 자, 그래서 앞의 계절 봄의 첫 글자 인, 그죠? 다음 계절 가을 신유술의 마지막 글자 술, 그래서 인, 오, 술 해서 화국을 만들고 여기가 생, 왕, 묘 이렇게 됩니다. 아까 수는 어떻게 해요? 여기가 신이 생이 되고 그죠? 자가 왕이 되고 진이 묘가 됩니다. 그죠? 목은 어떻습니까?
여기 해가 생이 되고요. 묘가 왕이 되고 미가 묘가 되죠. 생왕묘. 자, 방금 화는 뭐였습니까? 인이 생이 되고요. 오가 왕이 되고 술이 묘가 됩니다. 그래서 인오술 생왕묘 삼합 화국을 짠 겁니다. 자, 방금 한 금은요. 자, 금은 가을의 가운데 유가 들어가면서 삼합의 중심 글자가 됩니다. 그래서 왕지가 되죠. 자, 그러면 시작은요. 가을의 앞의 계절 사유축 사오미월의 첫 글자 사가 금국의 생지가 되고요. 그리고 여기 유가 한가운데 글자가 왕지가 됩니다. 그죠? 자, 그리고 그 다음 계절의 마지막 글자 해자축할 때 이 축이 삼합 금국의 묘지 마지막 글자 생왕묘의 묘지에 해당되는 글자가 되고 사유축을 이룹니다. 그죠? 이렇게 되고 이 금국을 이룬 금의 반대인 목의 계절에 해당되는 인묘진 글자는 삼합의 금국에 하나도 들어오지 않게 되는 글자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리를 해보자면 삼합은 생왕묘다. 그죠? 생왕묘인데 이 사생지에 해당되는 글자가 뭐였습니까? 우리가 인사, 신해. 그죠? 사생지에 해당되는 글자가 인사신해였습니다. 그리고 사왕지에 해당되는 글자는요. 자, 오, 묘, 유. 이렇게 사왕지에 해당됐고요. 사묘지에 해당되는 글자는요. 진, 술, 축. 미에 해당되는 글자가 사묘지에 해당되는 거였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수부터 시작하면요. 수는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왕지가 자죠. 그래서 앞의 계절 신. 자, 신자진 하면 수국이 되고요. 그죠? 여기 묘가 되면요. 해, 묘미 되면 목국이 되겠죠. 삼합의 목이 됩니다. 자, 여기 오가 되면요. 인오술이 되겠죠. 인오술 화국의 삼합이 이루어지고요. 여기 유가 되면요. 사유축 삼합의 건국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이제 제가 지장간, 월률 분야, 지중 분야 이거를 설명하면서 그 초입 단계에서 이렇게 생왕묘해서 삼합이라는 명리학 이론에서 가장 중요한 삼합 이론을 설명을 했습니다. 이것도 다음 시간에 다시 반복을 하면서 이거는 여러분들 계속 초급 과정 끝까지 반복을 하면서 가야 돼요. 중급에 들어와서 통변을 할 때도 이 삼합은 활용이 되어야 됩니다. 이 삼합이라는 게 각각 이렇게 보세요. 수운동과 화운동과 목운동과 금운동이라는 이 삼합이 그때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1년 내내 각각 힘을 달리하면서 계속 그 운동이 각각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전부 합쳐지면서 어떻게 해요? 자, 이게 우리가 인호술 운동이라고 하면 이거는 신자진 운동이죠. 신자진. 이게 인호술. 자, 이렇게 인호술은 화, 신자진은 수, 수와 화의 운동이 만물의 가장 중요한 운동이에요. 이래서 이 모양이 어떻게 이루어지? 이스라엘 국기가 이 수화의 운동을 그려놓고 있죠. 우리는 국기에 태극 운동을 그려놓고 있는데, 그죠? 이런 운동이 또 이제는 그 다음에는 이렇게 해묘미 목국을 짜면, 그죠? 목국은 또 이런 모양을 가지겠죠. 사유축 건국은 이런 모양을 짜겠죠. 이게 계속 움직이면서 돌다 보면 이렇게 뭡니까? 뺑글뺑글 돌면서 원운동.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운동은 원운동이라 하는데 지구도 원운동을 하면서 모양도 둥글지만 그죠? 원운동을 이 모든 만물은 원운동을 하면서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할 정도로 이제 돌고 도는 원운. 그래서 원불교도 있나 봅니다. 예, 그런 어떤 운동들을 하게 되는 거죠. 결국은 이렇게 삼합의 운동인데 이게 계속 시간에 연속하면서 도니까 꼭 보면 뭡니까? 둥근 운동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걸 수도 있고요. 하여튼 이 삼합은 굉장히 중요하니까 여러분들 익히고 또 익혀야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주에는 우리가 건강한 모습으로 이제 대면 수업을 할 수 있기를 기대를 하면서 여러분들도 건강을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